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황금세대 부모님들이 고민하시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성인이 된 자녀와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어도 여전히 부모 마음은 똑같습니다. 걱정도 되고 도움을 주고 싶고 때로는 조언도 하고 싶죠.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자녀가 부담스러워하거나 대화가 어색해지거나 심지어 연락을 피하는 것 같다면 이제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때입니다. 왜 거리 유지가 필요한가요? 먼저 왜 성인 자녀와 건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는 더 이상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아이가 아닙니다. 그들은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부모가 과도하게 개입하면 자녀는 스트레스를 받고 자립심이 약해집니다. 또한 부모 자신도 자녀에게 너무 의존하게 되어 건강한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건강한 거리 유지는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삶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더 친밀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간섭과 관심의 차이점. 많은 부모님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간섭과 관심의 차이입니다. 관심은 자녀의 행복과 안녕을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간섭은 자녀의 선택과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려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녀가 이직을 고민한다고 했을 때 관심은 요즘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괜찮니? 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지만 간섭은 그 회사는 안 좋다고 들었는데 차라리 이런 곳은 어떠니? 라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관심은 자녀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려는 것이고 간섭은 부모의 생각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독립성 인정하기. 성인 자녀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건강한 관계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독립성 인정이란 자녀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설령 그 선택이 부모 눈에는 잘못되어 보일지라도 그것은 자녀의 몫입니다. 실수를 통해서도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부모가 모든 실수를 미리 막으려고 하면 자녀는 영원히 성장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자녀를 믿어주세요. 여러분이 키운 자녀는 충분히 현명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연락 빈도 조절하기.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는 것이 바로 연락 빈도입니다. 너무 자주 연락하면 부담스러워하고 너무 안 하면 서운할 수 있죠. 적절한 연락 빈도는 자녀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일주일에 1~2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가 먼저 연락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항상 먼저 연락하면 자녀는 수동적이 됩니다. 연락할 때도 잘 지내니? 라는 간단한 안부로 시작하세요. 바로 밥은 먹었니? 돈은 있니? 라고 물으면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바쁘다고 하면 이해해주세요. 성인이 된 자녀에게는 일, 친구, 연인 등 다양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조언하는 방법. 자녀에게 조언을 하고 싶을 때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먼저 자녀가 조언을 원하는지 물어보세요. 내 생각을 말해도 될까? 또는 조언이 필요하면 말해줘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언을 할 때는 명령조가 아닌 제안하는 톤을 사용하세요. 이렇게 해야 해가 아니라 이런 방법도 있더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화내지 마세요. 조언은 참고사항일 뿐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조언보다 공감과 위로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힘들겠다, 잘하고 있어라는 말이 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의 경계.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는 것이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입니다. 적절한 경제적 지원은 필요할 수 있지만 과도한 지원은 자녀의 자립심을 약화시킵니다. 지원을 할 때는 명확한 기준과 기간을 정하세요. 언제까지 얼마나 도와줄 수 있다라고 미리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자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주기보다는 일자리를 찾아주거나 기술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모든 것을 해결해 주려 하지 마세요. 어려움을 통해서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갈등 상황 대처법. 자녀와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감정을 가라앉히세요. 화가 나더라도 즉시 반응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 노력하세요.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대화할 때는 너는 왜 그렇게 했니? 라고 추궁하지 말고 엄마는 이렇게 느꼈어라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세요. 비난보다는 이해하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내가 틀렸어가 아니라 우리 생각이 다르구나라고 받아들이세요. 때로는 시간이 해결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하게 해결하려 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세요. 새로운 관계 맺기. 성인 자녀와는 새로운 방식의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더 이상 부모와 아이의 관계가 아니라 성인과 성인의 관계입니다. 서로를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해야 합니다. 자녀의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보세요.
때로는 자녀가 부모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취미나 관심사에 대해 알아보세요. 공통의 관심사를 찾으면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자녀의 친구들이나 연인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그들도 자녀에게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손자손녀와의 관계. 자녀에게 손자손녀가 있다면 또 다른 고민이 생깁니다. 손자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당연하지만 육아에 대한 간섭은 자제해야 합니다. 요즘의 육아 방식은 예전과 많이 다릅니다. 우리 때는 이렇게 했는데라는 말은 자제하세요. 손자손녀를 돌봐주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부담스럽다면 솔직하게 말하세요. 반대로 자녀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들만의 방식으로 육아를 하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결혼과 이혼. 자녀의 결혼이나 이혼 문제도 민감한 부분입니다. 결혼 상대에 대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직접적으로 반대하지 마세요. 자녀의 선택을 존중해주세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과도하게 개입하지 마세요. 조언을 구할 때만 도움을 주세요. 이혼 상황에서는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자녀의 감정을 먼저 들어주세요. 어떤 상황에서든 자녀를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비난보다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연락을 피한다면 이유를 생각해보세요. 혹시 너무 자주 연락했거나 부담스러운 말을 했을 수 있습니다. 최근의 대화를 되돌아보세요. 무작정 더 많이 연락하려 하지 마세요. 오히려 거리감만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짧은 메시지로 생각하고 있다는 정도의 안부만 전하세요. 답장을 강요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자녀 쪽에서 먼저 연락할 수 있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정말 걱정된다면 다른 가족을 통해 안부를 확인해보세요. 부모 자신의 삶에 집중하기.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사는 것입니다. 자녀에게만 매달리지 말고 자신만의 취미와 관심사를 가지세요. 친구들과의 시간도 소중히 하세요. 자녀가 전부인 삶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도전해보세요. 부모도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관리도 중요합니다. 건강한 부모가 되어야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 인정하기. 세대가 다르면 가치관도 다를 수 있습니다. 자녀의 가치관이 부모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닙니다. 시대가 다르면 생각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라는 말은 자제하세요. 세대를 일반화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녀의 선택을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배경을 들어보세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도 존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소통하는 방법 개선하기. 자녀와 더 좋은 소통을 위해 방법을 개선해보세요. 대화할 때는 일방적으로 말하지 말고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세요. 자녀의 의견을 궁금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판단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그건 안 되라고 바로 말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감정을 이해해주세요. 자녀가 힘들어한다면 해결책보다 공감이 먼저입니다. 적절한 도움 제공하기. 자녀가 도움을 요청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정확히 파악하세요. 돈인지, 조언인지, 아니면 그냥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인지 확인하세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움을 주세요. 무리해서 도움을 주려다가 부모 자신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도움을 준 후에는 결과를 추궁하지 마세요. 내가 도와줬는데 왜 이렇게 됐니? 라고 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때로는 직접적인 도움보다 응원과 격려가 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가족관계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계 설정입니다.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나이가 들면서 변화해야 합니다. 보호자에서 조언자로, 조언자에서 지지자로 변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차분히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자녀를 독립적인 성인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기초입니다. 성공 사례들. 실제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들의 사례를 보면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합니다. 자녀의 모든 것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기적이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연락을 유지합니다. 서로 편한 시간에 연락합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다른 생각을 가져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삶을 충실히 삽니다. 서로에게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주의해야 할 실수들. 많은 부모님들이 하는 실수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려 하는 것입니다. 의는 자녀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자녀와 며느리, 사위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의는 가족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자녀의 육아 방식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입니다. 요즘과 예전의 방식은 다릅니다.
자녀가 바빠할 때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인은 여러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단계별 적용법. 건강한 거리 유지를 위한 단계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현재 관계를 점검해 보세요. 혹시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세요. 2단계, 연락 빈도를 조절해 보세요. 너무 자주 연락했다면 줄여보세요. 3단계, 대화 방식을 바꿔보세요. 지시나 명령보다는 질문과 경청으로 바꿔보세요. 4단계, 자녀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연습을 하세요. 작은 일부터 시작하세요. 5단계, 자신의 삶에 집중하세요.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시작해보세요. 마음가짐의 변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의 변화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적인 인격체입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부모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뜻대로 하지 않아도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실수를 했다면 인정하고 개선하려 노력하세요. 자녀와의 관계도 계속 발전하는 것입니다.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결론. 성인 자녀와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서로에게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자녀를 믿고 존중하세요. 그들은 여러분이 잘 키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간섭보다는 지지를, 조언보다는 경청을, 걱정보다는 믿음을 보여주세요. 건강한 거리는 서로를 더 소중하게 만들어줍니다.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워지는 방법입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가세요. 마지막으로,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 됩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족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더 좋은 가족 관계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 관계 만들어가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